찌릿찌릿 손발이 저리고 힘이 빠지는 증상. 단순한 혈액순환 문제로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혈관이 좁아지고 피가 통하지 않아 생기는 말초혈관 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습니다. 환자분이 걸을 때 종아리가 당기는 증상이 주로 나타나게 됩니다. 또 다른 증상은 다리가 차갑거나 또는 그 다리에 상처가 생겨도 좀 빨리 낫지 않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말초혈관 질환을 좀 의심해 봐야 됩니다. 복부 대동맥류도 아주 민감한 분들은 그 배 쪽에 뭔가 맥동성의 종괴가 만져진다고 찾아오는 분도 있지만은 대개는 건강검진에서 초음파나 CT를 찍었는데 우연히 발견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더러는 이제 그걸 모르고 건강검진이라든지 또는 그 환자분 증상을 못 느끼는 경우에는 파열이 된 채로 이렇게 응급실로 실려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기에 검진을 하는 게 좀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말초혈관 질환은 초기에 거의 증상이 없어 질병이 악화돼서야 알아차리는 경우가 많은데요. 심하면 사지괴사에서 돌연사의 원인이 되기도 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순환기내과 전문의 조용락 교수와 함께 생소하지만 중요한 말초혈관 질환에 대해 알아봅니다. (2년) 전 심부전증 진단을 받은 이순원 씨. 심장 기능이 약해져 혈액 공급이 불안정해졌는데요. 1년 전 문제가 생긴 왼쪽 다리에 이어 이번에는 오른쪽 다리가 말썽입니다. 오른쪽 다리가 그 혈관이 막혀가지고 그 시술하러 왔습니다. 전혀 못 느꼈어요, 그거는요. 왼쪽도 시술했지만 그전에는 제 몸이 이렇게 망가져 있는 걸 전혀 몰랐습니다. 다리가 종아리가 많이 아픕니다. 한 2, 300m 걸으면은 그때 다리가 푹 부어가지고 아파가지고 걷들 못합니다. 그래 좀 쉬다 가면 또 괜찮고 그런 식으로 많이 걷질 못해요. 종아리가 부어가지고요. 말초혈관의 이상이 의심될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건 동맥경화 검사입니다. 편안히 누운 상태에서 양팔과 발목 혈압을 동시에 재 발목 혈압이 팔 혈압보다 10% 이상 낮으면 말초동맥 질환일 수 있죠. CT나 MRI 검사를 통해 더 정확한 원인을 찾는데요. 이순원 씨는 검사 결과 말초혈관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인 폐쇄동맥 경화증이었습니다. 혈관 내부에 콜레스테롤 등이 침착해 동맥이 좁아지고 막히는 증상입니다. 진찰을 해보겠습니다. 왼쪽에 비해서 오른쪽 여기 대퇴동맥에 맥박이 조금 훨씬 약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위에 배꼽 부근에서 혈관이 좀 좁아진 것 같아요. 여기 CT 보시게 되면은 여기 그 오른쪽인데 오른쪽 아까 맥박이 저희들이 촉지한 부분 여기였는데 여기 좀 약했고요. 여기 보시면은 배꼽 주위에 여기 장골동맥이라고 여기가 좀 좁아진 것 같아요. 혈관이 좁아지는 폐쇄동맥 경화증. 특히 배 쪽에서 다리로 가는 말초혈관이 좁아져 피가 제대로 통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나이에 비해서 그 동맥경화가 많이 진행되는 분들은 첫 번째가 담배입니다. 담배가 굉장히 안 좋은 거예요. 담배가 그러니까 혈관에 불을 지른다 보시면 됩니다. 혈관에 염증을 일으켜서 불을 질러서 우리 몸에서는 이 불을 끄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염증 그런 혈소판이라든지 면역 세포들이 동원하게 되는데 그런 면역 세포들이 불을 끄기 위해서 많이 몰려들다가 결국 혈관에 침착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동맥경화로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동맥경화증이 가장 큰 원인이고 동맥경화증은 담배, 고지혈증, 혈압 뭐 이런 것들이 원인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들 CT를 찍어보니까 그 아니나 다를까 혈관이 지금 많이 좁아져가지고 그래서 아마 오늘 그 혈관을 넓히는 그런 시술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혈관이 좁아지면 혈액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해 수족냉증부터 마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관을 넓히는 시술인 혈관 성형술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저희들 경피적 그 말초 동맥 확장술이라고 해서 그 혈관 좁아진 부위를 그 넓히는 풍선 시술하고 스텐트를 넣는 시술 두 가지가 있는데 저희들 촬영을 해보고 어떤 걸 할지 아마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혈관 조영술을 시행합니다. 좁아지거나 막힌 혈관의 문제를 살펴볼 수 있는 가장 정확한 검사법인데요. 조영제라고 하는 약물을 혈관에 투여한 다음 검사하고자 하는 부위를 엑스레이로 촬영합니다. 조영제를 이용해 혈관을 촬영하면 조금 더 선명하고 정확한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원인 부위를 찾았다면 풍선혈관 성형술을 시행합니다. 지금처럼 하얗게 보이시는 게 있는데 이게 그 파클리탁셀이라는 항암제입니다. 일종의 항암제인데 이게 조직에 재협착을 막기 위해 조직이 살이 자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약물을 코팅해서 풍선을 하게 되면 재협착률이 현저하게 좀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요즘 그 저희 말초혈관 시술할 때 이런 풍선 일반적인 풍선이 아니고 약물 방출 풍선을 이용해서 이렇게 시술을 좀 하게 됩니다. 먼저 대퇴동맥에 카테터라는 가는 관을 삽입합니다. 카테터가 좁아진 혈관에 위치하면 약물이 코팅된 풍선을 팽창시키는데요. 좁아졌던 동맥이 넓어지며 혈액의 흐름이 개선됐습니다. 약물 처리로 재협착도 막아줬죠. 이제 배에서 다리로 가는 장골동맥의 협착을 풀어줄 차례인데요. 혈관의 직경이 반 이하로 좁아지면 다리가 저리는 등의 증상이 생기고 걸을 때 통증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장골동맥은 협착이 심해 스텐트를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금속으로 만든 스텐트는 동맥의 내부에서 혈관을 넓혀놓는 작은 지지대 역할을 하는데요. 환자의 동맥에 영구적으로 남아 혈관이 좁아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스텐트 시술에는 혈관 안쪽에서 개방되는 작은 풍선에 스텐트가 장착되어 있는 기구가 사용되는데요. 풍선을 확장시킬 때 그물망 모양의 스텐트도 같이 커지면서 물리적으로 혈관을 넓혀줍니다. 스텐트는 동맥의 재협착도 막아주기 때문에 혈관 성형술만 실시하는 것보다 치료 효과가 좋습니다. 네, 저희들 CT를 찍었을 때는 장골동맥만 좀 많이 좁아진 줄 알았더니 저희들이 실제 촬영을 해보니까 장골동맥 아래쪽에 대퇴동맥도 완전히 폐색이 돼서 두 군데 다 저희들 치료를 했었고요. 장골동맥은 뭐 스텐트를 넣었고 밑에 대퇴동맥 쪽은 약물 방출 풍선으로 충분히 넓혀서 시술은 성공적으로 잘 끝났습니다. 시술 후 2일이 지났습니다. 피가 제대로 돌지 못해 약해져 있던 혈압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시술 후에도 지속적인 약물 치료와 함께 생활 습관 개선이 중요하죠. 그 화요일날 시술하신 분은 네. 좀 증상 어떠신가요? 환자 증상은 예. 호전됐다 하시고 ABI 검사 결과도 한 10% 예. 정도 개선된 상태입니다. 어떠세요? 땡기고 이런 것들은요? 많이 좋아졌어요. 시술하고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조금 나아지셨습니까? 많이 좋아진 것 예, 같아요. 예. 시술 경과는 좋은데요. 불편한 다리 증상도 많이 개선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발도 좀 따뜻해지시고 맥박도 잘 느껴지시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들 볼 때 그 금연을 계속 유지하시는 겁니다. 시술하고 나서는 그래도 하기 전보다는 좀 발등도 좀 따뜻해지고 그다음에 맥박도 발등에 있는 맥박도 좀 잘 느껴지는 상태거든요. 아마 그 저희 병동에서 좀 걸어봤더니 그 시술하기 전보다는 그 걷는 거리가 좀 늘어났고요. 훨씬 더 조금 그 다리 땡김 증상이 좀 편안해졌다고 하시고 있습니다. 장골동맥에 스텐트가 삽입되고 대퇴동맥도 충분히 넓혀줬는데요. 혈액의 흐름도 원활해졌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붓고 아픈 증상이 시술 후 좋아졌습니다. 막혀있던 혈관이 뚫려 발끝까지 피가 잘 돌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그 시술하기 전에는 다리가 조금 걸으면 팍팍하고 아팠는데 시술하고는 굉장히 많이 좋아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규칙적인 생활하고 매일 1시간 이상씩 걷고 매일 운동을 몸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이제 운동도 하고 뭐 다른 뭐 취미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아파서 뭐 있는 거 재밌는 거 뭐 여러 가지 많이 하고 싶습니다.
말초 혈관 질환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위험도가 높아집니다. 평소 건강하던 박성철 씨도 90세가 넘어가면서 혈관 건강에 이상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뭐 안 아프기 전에는 아이상이 없었고 아무 증세도 없었어요. 몇 가지 몇 발짝 뭐가 가서 아파가 쉬어야 되고 또 가면 또 쉬어야 되고 이렇게 못 걸었습니다. 다리가 아파 제대로 걸을 수도 없었는데요. 그 당시 2018년도 한 3년 전에 저희들한테 오셨는데 그 대퇴동맥이 전체적으로 다 막혔습니다. 혈관이 좁아져 피가 잘 흐르지 않는 상태. 고령의 나이로 먼저 약물 치료를 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의 환자분들은 이미 그 우리 수도 파이프 오래되면은 다 녹슬고 하듯이 우리 몸의 혈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동맥경화증이 이미 90세 지금 이상 되신 분인데 한 75세 이상 되면 그 동맥경화증이 어느 정도 누구나 다 좀 있다고 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다리 혈관에 그 동맥경화증이 생기고 다리가 땡기는 그런 혈관 파행 증상이 있으면 다른 혈관들도 병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도 뇌경색이 사실 좀 경미하게 좀 왔다 간 분이라서 그 뇌경색 그 치료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다리 혈관이 안 좋으신 분들은 심장혈관, 뇌혈관 이런 쪽도 조금 검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의외로 어르신이 그 약도 잘 드시고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뭐 작업도 많이 하시니까 그 혈관이 재생이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평지를 안 쉬고 한 몇 분 정도 걸을 수 있습니까, 어르신? 버스 정류장 한 서너 개 이상 없습니다. 혈관 질환들은 만성 질환이고 그 일종의 노화 현상도 같이 좀 오는 거거든요. 지금처럼 잘 유지하시면 훨씬 더 좀 오래까지 뭐 100세까지 뭐 건강하게 또 잘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개인적 생각으로는. 말초 혈관 질환에서 물론 그 혈관을 뚫어주고 수술하고 이런 것들도 좋은 치료 방법이긴 한데 지금 이분처럼 약물 치료하면서 운동을 하시면은 그 척부혈관이 발달해서 어느 정도 일상생활이 충분히 가능할 정도로 혈관이 자라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약물 치료와 운동 치료가 아주 또 중요한 또 말초 혈관 질환에서 치료가 되겠습니다. 사실 박성철 씨의 취미는 정원 가꾸기입니다. 취미 생활을 하면서 평소에 많이 움직이고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건강에 도움이 됐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물도 꾸준히 복용 중입니다. 약을 먹기 전에는 조금 불편한 게 약간 있었죠. 약간 있어 하는 말이 조금 불편하기 때문에 약을 먹어서 먹는데 그 약을 먹고 나니까 거의 그 병 증상 하나도 없어졌어요. 예. 앞으로 제가 생을 마칠 때까지 이 나무 따듬는 일을 계속할 작정입니다. (10년) 전부터 당뇨병을 앓고 있는 전만철 씨. 당뇨병이 있으면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감각이 둔해질 수 있는데요. 이상이 있어도 잘 느끼지 못합니다. 내분비 내과를 통해 가지고 그 당뇨 때문에 병원에 오게 됐습니다. 화상을 갖다 입어 가지고 이 발에 상처 부위가 괴사 수준이다 보니까 거의 발목을 못 쓴다 이럴 정도였습니다. 이 혈관을 갖다 뚫어놔 놓으니까 이 혈액이 순환이 되다 보니까 완치에 가깝게 지금 피부만 그 복원이 되면 이제 거의 완치가 되었습니다. 당뇨의 대표적인 합병증인 당뇨발. 피가 통하지 않고 감각이 떨어져서 피부가 화상을 입고 나서야 문제를 알았습니다. 완치에 가까울 정도 예, 나왔어요. 다 거의 낫긴 하죠. 차 타고 오다 보니까 좀 추워서 예. 사실 이분이 그 한 5년 전에 심근경색으로 저희들한테 그 스텐트 치료를 받으신 분인데 올해 초에 그 화상을 입어서 그 아마 주무시다가 그 전기장판 안 끄고 아주 뜨겁게 해놓고 주무셨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이게 화상을 입은 상태로 다른 화상병원에 입원해 계시다가 상처가 점점 나빠져서 저희들한테 오셨고
그래서 그 다리 혈관을 보니까 촬영을 해보니까 다리 혈관이 거의 다 막혀 있어가지고 다리 혈관을 뚫는 그 시술을 하고 피를 가게 만들고 나서 이제 상처 치료를 해서 다행히 그 발을 절단 안 하고 상처가 좀 잘 나은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상처가 잘 낫지 않아서 시행한 검사에서 말초혈관 문제를 찾았는데요. 스텐트 시술 후 상처의 회복도 빨라졌습니다. 조그마한 혈관들은 아직까지 조금 안 좋은 상태로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저기 발톱 깎으실 때 좀 넉넉하게 깎으시고 당뇨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 발에 감각이 좀 떨어져 있는 상태라서 그 온도를 너무 안 높게 조금 미지근한 정도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일단 항생제 치료하면서 그 정형외과 저희 병원에는 당뇨발 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형외과에서 그 드레싱도 하면서 그 곪고 그다음에 괴사된 부분을 좀 끌어내는 그런 치료도 같이 하고 저희들이 혈관 개통도 혈관 시술을 통해서 혈관을 넓히는 시술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당뇨도 있기 때문에 그 내분비내과에서 당뇨 조절도 하고 이렇게 여러 과에서 복합적으로 치료를 해서 지금 상처가 잘 나은 것 같습니다. 피부 괴사가 심해 다리를 절단해야 하는 상황까지 고려됐었는데요. 혈관 성형술을 통해 혈관을 넓히고 곪고 괴사된 부분을 제거하는 치료를 꾸준히 하며 상태가 좋아졌습니다. 지금 화성병원에서도 이걸 갖다가 이 발을 못 쓴다는 정도였었는데 지금 이 정도 상태로 이 호전이 됐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지. 앞으로는 꾸준한 치료와 운동을 갖다 교수님 말씀대로 치료 운동을 갖다 병행해가지고 운전 같은 것도 하고 이 마음껏 활동을 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뇨발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매주 다양한 과의 전문의들이 한자리에 모여 치료 방법을 의논합니다. 당뇨발은 대부분 2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하기 때문이죠. 저희들 그 당뇨발 센터 회의라고 해서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내분비내과 또 혈관외과 저희 순환기내과 그런 선생님들 모여서 환자 발 상태라든지 시술 후 경과 그다음에 발 상처 상태를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토의하고 어떻게 좀 치료할지 또는 조금 그 상처가 안 낫는 환자분들은 저희들이 다시 평가를 해서 재시술을 하거나 아니면 또 수술을 하든지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전략적인 치료 전략에 대해서 조금 상의를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당뇨발은 당뇨병 환자 4명 중 1명꼴로 발생하는 흔한 합병증인데요. 하지만 작은 상처에도 다리 절단까지 이어지는 무서운 질병입니다. 협진을 통해 조기에 병변을 발견하고 적절한 치료를 해주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상처가 생겨서 오는 환자들은 이제 정형외과에 오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게 되면 이제 거의 동시에 이 모든 과에서 이렇게 협진을 주기적으로 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런 환자들이 이제 여러 과를 돌지 않고 한꺼번에 이렇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죠. 고혈압 환자인 안두수 씨. 어느 날 배에서 이상한 혹이 만져져 병원을 찾았습니다. 한 3년 전에 누워서 뱃구멍 쪽으로 만져보니까 계란 알만한 게 만져져가지고 저는 그게 뭐 보통 사람도 있는 걸로 알고 있었지요. 난 몰랐는데 자식들하고 의논한 결과 이게 아니다 해서 진찰을 하게 된 겁니다. 이게 병이 흔한 병이 아닌 것 같고 또 더군다나 동맥이 커졌다 하니까 심적으로 부담이 많이 되었죠. 진단 결과 복부 대동맥류였는데요. 동맥류란 동맥이 정상 지름보다 1.5배 이상 늘어난 상태를 말합니다. 동맥벽의 퇴행성 변화가 원인인데요. 여러 동맥류 중에서도 복부 대동맥류가 가장 흔하고 위험합니다. 심장과 직접 연결돼 있어 파열되면 사망률이 70%를 넘기 때문이죠. 그 발견 당시에 크기가 한 5.5 cm 정도 돼가지고 그
5.5cm 이상 넘어가면 이제 연간 적어도 한 3에서 5% 정도 파열 위험성이 있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수술 또는 이제 시술 저희도 고민했었는데 환자분이 아무래도 좀 시술 쪽을 원하셔서 저희들이 그때 그라프트 스텐트를 넣는 그 시술을 했었고요. 시술은 그 당시에는 뭐 잘 됐었습니다. 풍선처럼 부풀어 있는 복부 대동맥에 바지 모양의 스텐트 도관을 삽입해 혈관이 더 부풀어 오르는 것을 막았습니다. 배꼽 주위에 있는 그 복부 대동맥류가 그만큼 이렇게 많이 늘은 정상은 몇 cm? 정상은 2cm입니다. 2cm? 예, 2cm에서 3cm입니다. 우리 동양인들은 거의 2cm 정도 됩니다. 2cm인데 한 3cm 크죠? 예, 여기가 5.5까지 많이 늘어난 거죠. 바지 모양으로 이렇게 생긴 게 다 스텐트거든요. 다행히 그 혈관하고 스텐트하고 이게 딱 붙어 있거든요. 현재는 지금 잘 붙어 있습니다. 혈관에 그 특수 코팅이 된 물이 새지 않는, 즉 피가 새지 않는 그 코팅이 된 그라프트 스텐트가 있습니다. 그걸 사타구니 쪽으로 해서 그 복부 대동맥 쪽에 바지 모양으로 이렇게 딱 그 넣어주게 되면은 심장에서 피가 내려오는데 그 늘어난 혈관을 거치지 않고 그 스텐트 안만 도관을 통해서 그 밑으로 가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늘어난 복부 대동맥류가 더 늘어나지 않고 잘 유지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이 일과를 계속 유지해야죠. 운동하고 뭐 또 친구 만나고 당구 치고 영화 보고 뭐 펫도 데리고 산책하고 뭐 이것이 뭐 매일 계속된 일과입니다. 예. 병원은 몸에 문제가 생겼을 때 찾아야 하는 곳이지만 두려운 마음 때문에 주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에서 혹을 발견하고도 병원에 가지 않았다는 윤정숙 씨. 그 사이 몸속에서는 시한폭탄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처음에 허리가 아파갖고 이제 허리 시술하려고 사진을 찍은 게 MRI 찍은 게 허리가 문제가 아니고 빨리 큰 병원을 가라는 거라. 그걸 하기 전에 여기가 뭐 애기 또 임신하고 애기 뻘떡뻘떡 노득이 뻘떡뻘떡하고 많지 이랬어. 그래갖고 역시나 사진 찍은 게 또 그래갖고 이제 날짜 받아갖고 시술했지. 여러 동맥류 중 심장과 허리 아래쪽을 연결하는 대동맥. 이곳이 터지면 급속한 대량 출혈로 이어져 사망률이 높은데요. 가장 무서운 점은 터지기 전까지는 별다른 증상이 없는 겁니다. 맥박이 느껴지는 종괴가 만져졌는데 지금은 요 대동맥류 스텐트 시술하고 나서는 지금 이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예. 복부 대동맥류라고 보통 이게 대동맥류가 5cm 이상 늘어나면은 매년 한 2-3% 정도 이게 혈관이 틀릴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7cm 같으면 연간 한 10% 이상 이렇게 파열될 위험이 있습니다. 네, 참 그 전진 상태는 그렇게 나쁘진 않았는데 일단 그 배 쪽에 그 맥동성에 종괴가 만져졌거든요. 그래서 그게 CT를 찍어보니까 7cm 정도 돼서 보통 7cm 이상 되면은 매년 한 10에서 15% 정도 대동맥류에 파열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동맥류 빨리 발견해서 그 터지기 전에 시술이나 수술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다행히 저 윤정숙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터지기 전에 빨리 발견이 돼서 저희들이 시술을 해서 잘 마무리가 된 케이스가 되겠습니다. 보통 2cm인 혈관이 7cm까지 심하게 늘어난 상태. 스텐트를 삽입하는 시술을 바로 시행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경우에 스텐트 넣고 나서는 이게 맥동성으로 만져지는 게 훨씬 많이 줄어들었고 크기도 조금 다소 안정이 돼가지고 대동맥류는 제일 중요한 게 혈압 조절 잘 하셔야 되고 두 번째는 그 고지혈증 약 잘 드셔야 돼요. 일단 골고루 섭취하시고 그다음에 매일 운동하시고 그 고혈압과 고지혈증이 있었고 고혈압이 생각보다 그 잘 조절이 안 됐던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런 혈압 조절이 좀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막연한 두려움으로 미뤘던 건강검진. 만약 혈관이 터졌다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요. 윤정숙 씨는 다행히 혈관이 터지기 전에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허리 아파서 그 안 찍었으면 모르지. 그러다 오래 있으면 터지을랑가 모르는데 그게 면이 있는 기라. 진짜 내가 뭐 그더라도 터진다는데 그래도 안 터지고 생활하는 데는 그럴 지장 없지. 이제 허리가 아픈 게 조금 뭐 하면 앉았다 저기 하고 막 이래. 이런 놈 별 있으니까 밤 들어서 밖에는. 혈관은 말 그대로 혈액이 흐르는 관입니다. 이곳에 문제가 생기면 여러 조직에 각종 영양소와 산소가 공급되지 못해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혈관의 노화 속도는 올바른 생활 습관에 달려 있습니다. 이미 그 병이 생기고 나면 저희들 고치기가 상당히 어렵거든요. 어떤 병이든지 병이 생기고 나서 치료하는 것보다는 생기기 전에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말초 동맥 질환은 그 동맥 경화증 때문에 생기는 거라 보면 되기 때문에 동맥 경화증을 생기지 않도록 금연을 꼭 하시고, 혈압 조절, 고지혈증 조절, 그다음에 하루 1시간 정도는 꼭 운동을 하시고, 그다음에 7시간 내지 8시간 정도 충분한 숙면을 취하시고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이런 동맥 경화성 질환을 예방하는 아주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걸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